연준에서 사실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 당분간은 계속 지금 제로금리 상태인 것을 그대로 묶어두겠다. 동결하겠다. 다만 2023년쯤 되면은 2023년 말께쯤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테이퍼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테이퍼링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2023년쯤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뭐 2년 정도, 2년 이상은 더 계속 이 저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모기지 이자율이 살짝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긴장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할 때는 오히려 이 자금 시장이나 금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물론 이제 다시 또 하루 사이에 다시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모기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기지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되죠.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차라리 이 늘어난 모기지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팔겠다라든가 이런 이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내놓기만 하면은 뭐 금방 팔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팔겠다라고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집값 상승세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서 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0년 만기 고정이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이자가 평균 금리가 오늘입니다. 17일자, 오늘자로 3.25%를 기록하면서 높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것이 또 2.93%로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3.25%를 기록하면서 올라갔다. 4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제 제롬 파웰이 중앙은행 총회 후에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연준 관계자들은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언제 축소할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2020년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번 회의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죠?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올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말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은 이거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상황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회의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 파월 의장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언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곧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퍼링이 이렇게 테이프를 감는 건데, 테이프를 감다 보면은 끄트머리가 넓은 것에서 감다 보면은 점점 좁아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중에 풀어놓은 돈들을 갖다가 쓱쓱쓱 해가지고 점점점 시중에 유통되는 현찰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되는 것인데, 주택담보 채권의 양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일부 투자자들이 허를 찔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채권 수익률과 모기지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게 움직이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준에서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하면 할수록 지난 2013년 6월에 있었던 소위 테이퍼 텐트럼이라 그때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에서와 같이 모기지 이자율이 더 빨리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3년 말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이자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 일주일 전보다 0.25% 올랐고 1년 전보다 또 0.25%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기지 이자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재융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융자를 권유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재융자를 통해서 월 납입금을 절약하려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3.5%에서 3.3%로 하는 그런 경우, 이거는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재융자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줄인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그거 몇 프로 안 되는 거를 줄이려고 재융자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재융자 받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재융자를 받기에는 마지막 지금 타이밍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재융자를 받기에 좋은 타이밍이 좀 있으면 이제 서서히 금리가 올라갈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정금리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예.